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위스 vs 캐나다. 이번 경기는 캐나다의 강한 전방 압박이 스위스를 얼마나 오래 묶어둘 수 있느냐보다 스위스가 첫 압박을 벗어난 뒤 펼쳐지는 넓은 공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캐나다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수와 측면 미드필더를 높은 위치에 배치하고 중원까지 전진시켜 스위스의 후방 전개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압박 숫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최종 수비라인까지 함께 올라오면 센터백 뒤쪽에는 오카포가 노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팀의 전술적 상성이 선명하게 갈린다. 엠볼로는 캐나다 센터백과의 경합을 버텨내면서 공을 지킬 수 있고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낸 뒤 측면으로 연결하는 플레이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엠볼로가 전방 패스를 받아주는 순간 오카포는 반대편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향해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 캐나다가 엠볼로를 막기 위해 수비 간격을 좁히면 바깥쪽 통로가 열리고 오카포의 속도를 의식해 수비 라인을 낮추면 전방 압박의 강도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소우의 역할도 중요하다. 캐나다의 압박이 중앙으로 몰리는 순간 한두 번의 간결한 패스로 반대 방향을 열어주고 공을 빼앗은 뒤에는 지체하지 않고 전방으로 연결해야 한다. 소우가 압박 사이에서 전진 방향을 잡아주면 스위스는 불필요하게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고도 캐나다의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다. 반면 캐나다는 데이비드의 영리한 움직임과 뷰캐넌의 측면 돌파를 통해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이스마일 코네의 정강이 골정 부상으로 인해서 대체 자원으로 출격이 예상되는 스테픈 유스타키오가 중원에서 공을 몰고 전진하면 스위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한 뒤 공을 잃는 순간에는 소우의 전진 패스와 오카포의 침투를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 특히 뷰캐넌이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스테픈 유스타키오까지 전진한 상황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캐나다의 측면과 중앙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이 공간을 무작정 빠르게만 공략하기보다 엠볼로를 거쳐 공격 방향을 정리하면서 역습의 정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중반 이후에는 교체 자원의 질과 전술 유지력에서도 스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 캐나다의 전방 압박은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 간격이 벌어지거나 첫 번째 접근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순간 스위스는 중원에서 공을 돌릴 여유를 얻고 오카포가 수비 라인을 등진 상태가 아니라 전방을 바라보며 출발하는 장면을 더 자주 만들 수 있다. 결국 캐나다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흐름 자체가 스위스에는 오히려 가장 위협적인 역습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전방에서 버텨주는 엠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오카포,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책임지는 소우의 조합까지 고려하면 스위스가 상대의 전술적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위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보스니아 vs 카타르. 보스니아는 요보 루키치를 전방의 기준점으로 세우고 양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반복하며 카타르 중앙 수비진의 높이 열세를 직접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루키치가 센터백 사이에서 버텨주면 바즈락 타레비치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 흘러나오는 공을 노릴 수 있고 측면 풀백은 바깥 공간에서 다시 크로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의 공중볼 경합으로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키치의 헤더와 주변 선수들의 후속 움직임이 연결되면서 페널티 박스 안압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타이로비치가 중원에서 급하게 전진하기보다 좌우로 공격 방향을 바꿔준다면 카타르의 수비 간격을 벌려놓고 보다 편안하게 크로스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코너킥에서는 루키치를 가까운 쪽에 세워 수비를 끌어당긴 뒤 반대쪽 골대 부근으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침투시키는 방식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카타르는 아피프와 에드밀손 주니어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역습으로 맞설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뒤 측면 수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아피프가 전방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보스니아의 중원 압박에 가로막힌다면 카타르가 준비한 빠른 공격도 출발 단계부터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개인 기술로 한 번에 수비를 벗겨내려는 카타르보다 높이와 측면 공급을 꾸준히 결합할 수 있는 보스니아가 더 명확한 득점 경로를 확보한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보스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코틀랜드 vs 브라질.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경기 운영 능력을 비교하면 상당한 전력 차이가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스코틀랜드는 중앙을 좁히고 두 줄 수비를 형성한 뒤 채 애덤스의 움직임과 맥토미니의 후방 침투를 활용하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존 맥긴과 측면 미드필더들이 수비 지원을 위해 깊게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채 애덤스가 전방에서 고립되면서 공격 전원의 첫 패스부터 막힐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은 하피냐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왼발을 활용한 직접적인 마무리가 감소한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우스 쿠냐가 최전방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수비수를 끌어내고 파케타가 그 뒤에서 전진 패스와 공격 방향 전환을 담당한다면 공격의 연결 구조까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쿠냐가 낮은 위치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면 스코틀랜드의 중앙 수비수가 따라 나올지 자리를 지킬지 선택해야 하고 이때 비니시우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반대로 중앙 수비가 쿠냐를 따라 나오지 않으면 쿠냐가 전방을 바라본 상태에서 직접 공을 운반하거나 파케타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접근할 수 있다. 파케타 역시 단순히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대 미드필더의 뒤쪽을 찾아 움직이며 비니시우스와 쿠냐가 서로 교차하는 순간에 맞춰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막기 위해 측면 수비 숫자를 늘리면 파케타가 중앙에서 여유롭게 공을 잡을 수 있고 중앙을 촘촘하게 유지하면 비니시우스의 1대1 공간이 넓어진다.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는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움직임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재진입하는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어 하피냐가 빠진 공격진의 활동량과 연계의 유연성을 더해줄 수 있다. 스코틀랜드가 세트피스와 맥토미니의 제공권을 통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횟수와 페널티 박스 진입 빈도에서는 브라질의 우위가 뚜렷할 전망이다. 결국 하피냐의 공백은 분명한 변수지만 쿠냐의 유동적인 움직임과 파케타의 찬스 메이킹이 비니시우스의 파괴력과 결합한다면 브라질은 오히려 중앙과 측면을 고르게 활용하는 공격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수 한 명의 개인 능력에 기대기보다 여러 공격 자원이 위치를 바꾸고 패스의 출발점을 분산하는 브라질이 스코틀랜드의 밀집 수비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코틀랜드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모로코 vs IT. 전체적인 선수 구성과 중원 장악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기이며 모로코가 초반부터 볼 점유와 공격 방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우나히가 압박을 피한 뒤 전방을 바라보고 브라임 디아스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전환한다면 IT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사이바리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꾸준히 침투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준다면 모로코는 파이널 서드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와 마무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모로코의 강점은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짧은 패스로 상대를 끌어낸 뒤 직선 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패스를 내주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IT의 오프사이드 트랩과 수비 간격은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IT는 중원에서 공을 오래 끌다가 공격의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횡패스가 길어질수록 피에로와 프로비던스의 장점을 살릴 기회도 줄어든다. 피에로가 전방에서 공을 받아내더라도 주변 지원이 늦으면 공격이 이어지기 어렵고 프로비던스 역시 정돈된 수비를 상대로 개인 돌파에 의존해야 한다. 결국 모로코가 중원에서 공을 순환하며 IT의 수비 대형을 움직인 뒤 브라임 디아스와 사이바리의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모로코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남아공 vs 대한민국. 이번 경기는 남아공의 파이브백이 대한민국의 좌우 스윙 작업과 포켓 공간 침투를 얼마나 오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남아공은 포스터에 버티는 힘과 레이너스의 뒷공간 침투를 앞세워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릴 수 있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첫 패스가 차단되면 공격진이 쉽게 고립될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황인범이 중앙에서 공을 좌우로 순환시키며 남아공의 3명 미드필더와 파이브백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황인범의 스윙 작업이 반복될수록 남아공 윙백은 바깥쪽으로 끌려나가고 중앙 미드필더는 측면 지원을 위해 원래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수비라인 앞에 포켓 공간이 만들어지면 오현규가 중앙 수비수와 경합하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그 주변의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공격 구도가 완성될 수 있다.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적인 움직임과 양발 마무리를 갖추고 있으며 오영규는 문전에서 수비수를 붙잡아두고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강인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을 잡으면 직접 슈팅과 침투 패스, 왼발 크로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어 남아공 수비가 대응 방향을 쉽게 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유리한 지점에서 프리킥을 얻어낼 경우 이강인의 정교한 왼발킥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남아공 투톱을 향한 빠른 전진 패스에는 주의해야 하며 윙백이 전진한 뒤에는 3명의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가 역습 경로를 미리 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순환의 속도와 공격진의 침투 방식,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술까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공격 선택지가 한층 다양하다. 남아공이 대한민국의 스윙 작업에 따라 수비 블록을 계속 좌우로 이동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 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포켓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기회를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남아공 패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체코 vs 멕시코. 체코는 시크의 문전 결정력과 소우 체크의 제공권을 활용하기 위해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프로보드가 왼쪽에서 전진하며 크로스 각도를 만들 수 있지만 멕시코가 바깥쪽 패스기를 유도한 뒤 수적 압박을 가하면 체코의 공격 전개는 쉽게 단조로워질 수 있다. 반면 멕시코는 피달고가 중앙에서 패스 방향을 조절하고 퀴뉴네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를 반복적으로 파고드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체코 수비진이 퀴뉴네스의 돌파를 막기 위해 좌우 간격을 좁히면 피달고가 반대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며 피달고에게 압박을 집중하면 퀴뉴네스가 넓어진 전진 공간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선수에게 수비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히메네스와 주변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노마크 마무리 기회를 잡는 장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 체코는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채 버티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 머물면 공격으로 전환한 뒤 시크까지 공을 전달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멕시코가 공을 잃은 직후 빠르게 재압박하면서 체코의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차단하면 경기 대부분이 체코 진영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멕시코시티는 체코가 대한민국과 맞붙었던 과달라하라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체코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전반에는 체코가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며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달고의 패스 선택과 퀴누네스의 침투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공격 루트의 다양성, 경기 환경에 대한 적응력, 교체 자원의 활용폭까지 고려하면 멕시코가 승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체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